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사상식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저희 시대고시에서 준비한 문제들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보면 구글,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의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나왔어요. 예, 구글세라고도 부르죠. 이제 그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이번 그 코비드 상황,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집에서 이제 디지털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넷플릭스처럼 마찬가지로 구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금액 정책도 바꾸고 구글 플레이 어플 스토어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 정책도 바꿔야 되면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IT 기업에 대해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받는 세금을 이제 디지털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세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따서 가파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구글하고 붙어서. 실제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게 많이 하는데 정말 이제 유튜브에 대한 점유율은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다른 매체로 전향될 것인가 이런 것이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그 무슨 아이템이 어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글의 독주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대한 강화 역시 같이 이루어지겠죠. 예. 2번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를 하는 것. 이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리사이클링을 얘기하고요. 이 제로웨이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쓰레기를 없애자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5R에서 기억하죠. 5R에 대해서 이제 제로웨이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5가지 R에 대해서 봤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구매하기 전부터 이제 판단하는 건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R 중에는 이게 리사이클링이죠. 그리고 업사이클링은 이제 올리는 것, 이제 다시 활용하는 거에서 이제 판매하기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수처장. 네, 쉬운 건 아니네요. 근데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수사본부장 같은 경우 이 경찰청장, 검찰청장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2년 임기거든요. 그중에 공수처장은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3년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2년, 3년 더해서 예, 총 이제 9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9년이 되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고용상태는 유지하는 독일 정부의 조업 단축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상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뭐 특징상 이제 독일에서 하는 거니까 명칭상 좀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쿠어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테라고 하죠. 쿠어츠 아르바이테라고 하고 이쪽에서 하는 게 시간 줄이고 고용상태 유지하게 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유명한 게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굉장히 뭐 많이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고용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정년을 앞두신 분들한테 임금 피크를 찍으면 이제 연장하는 대신에 이제 피크 아래에서 떨어지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임금 피크제고요. 기획 이코노미 같은 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규직을 사용하기보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되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직장 자체에 대한 안정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성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기간이나 비정규직들에 비해서 그 업무의 안정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비정규직은 만약에 잘못될 경우 바로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가 있어야 돌아가는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공기관들도 그렇고 방송국도 좀 그렇고요. 이 책임을 지는 거에서 금방 잘라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기간제 교사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기간제들 같은 경우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것들 중에 하나죠. 기 이코노미입니다. 제로아웃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이죠. 예. 5번입니다. 가격 상승, 물량 소진의 불안으로 과도하게 주식, 부동산 등을 뭐 하는 거?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바잉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을 구매하는 행위가 패닉 바잉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불안정성이 계속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물량이 너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이게 급매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패닉 셀링이 되겠죠. 그리고 로스컷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이 손절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그냥 후려쳐서 급하게 지금 처분할 때 로스컷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들 구매하는 패닉 바잉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과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되고 최근에 IPO 같은 거 많이 되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넣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그런 자본을 지금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넣은 거겠죠. 예. 6번 사이버 범죄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이버 범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피싱,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더 심각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몸캠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이제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신체부나 이거가 촬영됐을 때 상대방의 그런 카톡 연락처나 이걸 해서 전체에게 뿌려버린다 협박하는 이유로 돈을 가져가는 거. 그 사진을 왜 보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는 사진을 보내는 심리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마 일반적인 성인들은 안 할 것 같다. 10대들이 낚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성인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왕왕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제 집사 부인이 이제 쓰는 이제 업무를 보는 노트북에 이제 랜섬웨어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봤더니 이제 뭐냐 했더니 사진 파일, 아이폰에 있었던 그 사진 파일 저장해 놓은 건데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랜섬웨어로 비용을 넣어야지만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컴퓨터 안에 그게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이버 범죄의 특징이죠. 특징은 익명성,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광역전파선, 그때 그 랜섬웨어를 한 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멀리서도 이제 왔을 거고 단절성 나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 같은 건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죠.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절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공간 무제약성 이제 컨티뉴얼리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7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사용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백신 기술은 이게 제가 알기로 어디에 나왔었냐면 그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이죠. 거기서 언어 영역 지문에 이런 기술 지문이나 이런 지문들이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다른 세포질 내에 이것을 전달하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해서 M이 붙어요. 그래서 mRNA 이 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mRNA 메시지 백신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세포학자들 입장에서는 분자 세포학자들 입장에서 위험성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8번 북반구의 제트 기류가 주기적으로 강력을 되풀이하는 거. 진동에 대한 얘기고 시사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출제했던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북극 진동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좀 더 이제 여기에 출제가 됐으니까 좀 더 알아야 될 게 음이냐 양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주셔야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제트 기류를 발생시켜서 이제 주변 지역에 굉장한 한파, 이 영향권에 있는 데는 한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의 북극 진동, 양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북극 안에 한파가 가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에 있는 어떤 겨울 기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극 진동에 대한 이야기들. 자, 9번 LH 청년 임대주택 1인 가구 주택평형 제한입니다. 1인 가구라는 것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익숙한 게 85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85가 사이즈가 이제 23평 정도죠. 예, 이게 지금 2인 가구일 때 이제 되고요. 방 2개 화장실 나오고 1인 가구일 땐 60입니다. 제한 20평에 대해서 실평수 뭐 14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주택평형 제한 60이 되니까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0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가 현재는 아닌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품위유지의 의무, 종교중립 의무, 성실 및 복종 의무 똑같이 있는데 이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LH 공사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재산 공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 구급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남들한테 이걸 다 보여줘야 돼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공개 재산 공개에 대한 어떤 강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주려고 심각하게는 무기징역까지 은닉까지 하게 될 경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의무가 아니죠. 재산 등록 공개 의무가 현재로서는 아닌데 이후에는 이게 시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 3, 4번은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고요. 저건 아니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 산업자본의 은행입니다. 그러면 산업의 산과 은행의 은이 붙어서 은산분리가 되겠죠. 이 금산분리란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금산분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산업의 산이 있는데 금융의 금이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이제 산업 어떤 시설을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은행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가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출적인 문제나 기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에 대한 스토리죠. 그래서 정경기초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같은 거는 자본 소유 제한과는 이제 무관한데 뭐 정경유착은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정치와 경제에 결탁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만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했었을 때 지금 그 표기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됐었나?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모두 맞게 표현된 거에서 찾아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했었을 때 랍스터 예, 워크숍 꽁트 나와 있죠. 꽁트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게 키역으로 돼서 콩으로 되고요.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노웃 했을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지금 했었을 때 이제 내비 할 때 쓰는 단어에 대해서 프로젝트 노웃 할 때 도넛이죠. 예, 우에 대해서 붙는 거 빠지고요. 리더십 할 때 쉽이라고 우리가 알기가 좋은데 맨 뒤에 붙을 때는 쉽으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즈 할 때 앞에 재라고 해서 강의 파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하나로 써줘야 되는 거. 커닝 할 때 컨닝이 할 때 이게 겹칠 때는 니은이 탈락돼서 커닝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글래스 토너먼트 미스테리는 글래스네요. 글래스는 비표준어죠. 이 글래스가 아니라 글라스라는 거 아로 발음되는 거 이제 그걸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것은 3번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셔야죠. 13번 정부가 지원을 하되 운영에 간섭하지 않으면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겠답니다. 지원을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원하고 자율권은 일정하게 지원할 때 거리는 두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 8길이 원칙에 대한 얘기죠. 암스트랭스 프린시플에 대한 얘기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원칙들 지금 나와 있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속해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율권을 보장할 때 정부 입장에서 공공정책이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을 해주되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통치하고 권하게 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번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보건의 날은 언제인가? 사실은 이게
이 보건과 관련된 그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출제가 되기도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4월 7일입니다. 세계 보건의 날 4월 7일이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뭐 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뭐 나오면은 찍죠 보통은요. 15번 인구 절벽이 가속화됐을 때 발생한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구 절벽은요. 지금 이 인구가 이제 거의 성장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 인구 둔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소년층이 있고요. 청장년층이 있고요. 노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64세를 근거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얘네들이 이제 줄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청장년층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소년층 이렇게 돼서 인구 피라미드가 돼서 올라가는 형태 일반적인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형태였다면 이런 식으로 종방형이 되다가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청장층이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인구 절벽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되다가 절벽 형태로 이렇게 방추형이 됐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게 되면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경제 생산 인구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 자체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인 공공 지출이 증가한다. 예, 증가하죠.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됐고 결국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 부양력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요. 생산 노동력 감소되게 된다. 생산 가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한다. 지금 노년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거고요. 소비 위축된다. 경기 둔화된다. 맞죠? 생산 가능 인구 떨어지니까 똑같이 이런 현상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16번 코로나19 종합 상황 지도네요. 지도에 활용되는 맞춤형 지리 정보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GIS죠.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GIS 같은 경우는 지리 정보가 중첩된 레이어 형태로 중첩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지도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 지리 정보 체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정보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GPS가 사실은 인공위성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활용하는 건데요. 원래 이게 하루에 200만 불 가까이 들어가는데 200 들어가는 비용인데 안 내요. 미국이 무료로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1번 우리 시대거시 문제입니다. 시대거시 시상식 예상 문제를 고른 거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환갑. 환갑이라는 것은 우리 그 60갑자죠.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은 60개죠. 그게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61세 이렇게 되고요. 약관 하면은 20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고희 70세 나와 있는데 지학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5세 이제 배운 것에 대한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50세가 되게 되면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하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듣게 된다. 여기 보면 지명이라고 하는데 지천명이란 말이 더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고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관료제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관료제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보면 어떤 대규모화된 조직 점점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조직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다르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 그 다음에 합리성도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과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켜갖고 지휘나 역할 명확하게 규범 정확하게 세우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진급을 하거나 이제 그 보상을 받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을 거고요. 그런 이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화 스페셜 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특화시켜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 업무에 대한 특성화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게 나타나니 관료주의 작업부나 나타나고요.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성문화 시켜야죠. 모든 규칙에 대해서. 그래야지 모두가 알 수 있는데 또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 전치 현상은 대표적인 관료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시행이 됐을 때 목적 전치 현상은 실제 이제 이 조직이 달성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수단만을 강조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 챙겨줄 시스템인데 관료제가 아니라 이건 복지제도의 한 유형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예, 사물로의 악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꽹과리, 장구, 징, 소고. 소고가 아니라 이제 북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북하고 소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고라고 한다면 이제 농악할 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작게 이렇게 해서 치는 거고 이 사물놀이 같은 데서는 이제 꽹과리, 장구, 징과 북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소고죠. 4번입니다. 남녀의 음역대에서 가장 높은 것끼리 묶인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3대 테너라고 그러는데 벌써 이제 돌아가셨죠. 예, 누가 살아있나? 플라시도 도밍고 하나 살아있나? 그래서 이 남녀 음악대에서 높은 거 3대 테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너하고요. 여성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소프라노죠.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중간이 바리톤이고 제일 아래가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중간이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알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하고 테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3번이죠. 5번 비현실적인 생물의 다채로운 색감이 멕시코의 민속 조각 예술입니다. 이제 아레브리에라고 하고요.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그 코코라는 이제 디즈니 영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리멤버 미란 굉장히 그 노래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색감의 모습이나 이거는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래서 이 알레브리에라고 부르고 생물이나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물, 소라든지 막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묻혀갖고 하는 그런 형식을 디즈니 잘 살렸던 기억이 납니다. 6번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생리적 욕구, 1단계 욕구 맞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면에서 갖기에는 뭐 소변을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단계 욕구는 자아 존중이 아니죠. 자아 존중이 되면 존중의 욕구는 주변의 존중을 받게 되면 완성되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니까 2번을 골라주셔야죠. 자아 실현의 욕구고요. 생리, 안전, 애정, 존중 욕구는 결핍의 욕구, 사랑까지 이렇게 하고요. 메슬로의 욕구당에서 ERG 이론, 알더퍼 이론 만들어졌다. 예, 자 좋습니다. 2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7번입니다. 유대인과 관련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국제법적 수도는 텔아비브로 되어 있죠. 공항 자체가 예루살렘 텔아비브 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가야 되고 디아스포라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벨포어 선언 세계대전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 약관한 거 맞고요. 시오니즘 유대인의 멸망 나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실제 이제 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내에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법상에서는 이제 분쟁 지역이라서 허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8번 다음 봉이 무엇에는 원반 양면에 이어지는 그림 그리고 원반 모서리 양쪽 끝에 고무줄 연공에서 원반이 있죠. 슝슝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앞에는 새 그림이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왜 철창 그림이 있어. 그럼 돌리면은 새가 이제 철창 안에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들 이렇게 있고 아이들 장난감처럼 하는 거죠. 소마트로프의 얘기네요. 예, 잘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요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나오는 만화라고 부르죠. 예, 그게 셀 애니메이션. 종이를 넘기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고 몇 장을 쓰냐에 따라서 그 부드러움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패니메이션 일본 거고 페르소나 가면 속 자아 같은 그런 거네요. 9번입니다. 세계사 인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순원, 선민주의 주장했죠. 예, 1번,
민주 나왔네요. 민권이죠. 민족과 민권과 민생. 사기인데 민주에 대한 얘기는 쓰는 하지 않고 결국 이것 때문에 중화민국을 건설하게 된 거니까三민주의 주장은 맞으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징기스칸, 예, 우리가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공격했다라고 알고 있어서 징기스칸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통치 기간이 21년밖에 되지 않았고 초반에 징기스칸은 그렇게 예,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를 공략했을 땐 거의 전성기 쿠빌라이 칸 시대입니다. 조정시던 필라델피아 제헌의 의장이 예, 맞고요. 3번이네요. 의24세 시민공 국가다. 태양왕 맞는데 천부인권이 아니죠. 완벽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은 신이 내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은 한참 후에 계몽 사상이 나오고 나서 있는 거니까 한참 후에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8세기는 가야죠. 10번 경제학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중앙은행은 은행의 파산에 대비해 국민예금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은행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코넥스 벤처 중소기업 전용 주식 대상의 코넥스가 맞습니다. 중립금리, 중앙은행이 내 기준을 설정해 유도하고 싶은 금리가 아니라 이론상 금리죠. 예, 가장 중립적으로 되는 이론상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어마켓, 떨어지는 겁니다. 약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슬슬 떨어지고 있는 것을 베어마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1번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로 회상신을 보여줄 때 하는 거. 이 페이드아웃은요 화면이 이제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약에 중독이 됐을 때 갑자기 딱 되거나 연극 같은 데서 불이 이제 서서히 꺼진 장면이고 과거의 상황 장면에서는 화면에 이제 옛날 돌아가시는 플래시백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과거 씬을 보여줄 때 쓰는 게 플래시백이다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디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장면하고 섞여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왔어요. 원소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탄소, 물질의 연도에서 탄소 이제 반감 측정기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양을 통해서 이제 이 안에 얼마나 이제 시간이 오래됐는지 그 연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측정할 때 하는 거고요. 광합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거.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게 되면 나무들이 이제 먹고 나서 무엇을 배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먹고 예, 산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산소 배출이 되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에너지로 축적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헬륨, 예, 심해잠수부 호흡에 사용되는 게 순수 산소만 넣게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헬륨 어느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고요. 예, 불소, 다이아몬드 자르는데 사용하는 거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13번 다음 사례 손익을 바르게 계산하는 거. EPS 계산이네요. 예, 지금 EPS 계산을 했으면 법인세 전이익 20억. 예, 20억 있어요. 20억에다가 법인세를 40%니까 실제 이익은 곱하기 100분의 60이죠. 그래서 12억이네요. 그럼 12억에다가 지금 액면금액 5천원이라고 했었는데 자본금이 100억 원일 때 한 주당 액면금액이 5천원이니까 실제로 이제 주식 개수로 이제 표현하자면 현재 주식이 200만 개죠. 100억에 이제 5천원이니까 네, 200만 개고 그러면 12억을 200만으로 예,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12로 나누는 거니까 솔직히 0자리는 계산하는 거 앞자리만 봐도 알 수 있는 답이 나오긴 하네요. 4번 600억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주당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총 이제 주식이 몇 개인지 계산하시고 이익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익이 10억 났으니까 이익만큼 주식 숫자를 나눠주는 게 EPS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회사가 상장한 종 특정 회사입니다. 특정 회사의 매수권을 주어 기회를 주는 건 프리가 붙죠. 프리 IPO고요. 이제 전체에다가 공동으로 이제 그 공개를 해서 공개 시장에다가 꺼내놓는 것은 IPO가 됐고 이 특정 회사에 주는 건 프리 IPO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거에서 두 가지 구분하시는 문제. 뭐 최근에 많이 있는 IPO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번 정치적 적대 집단을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방식의 정치 행태. 예, 미국에서 1950년대 이럴 때 많이 있었고 그때 매파 정치인들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하게 되면 공산주의로 몰아가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만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북한을 위한 거냐, 뭐 이거 뭐 빨갱이냐,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게 바로 이 메카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깐 눈에 띄는 게 와하비즘은 뭐 와하브 운동에 대해서 아랍 민족주의인데 에코 테러리즘 눈에 띄죠. 저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한 번쯤은 다들 이제 어디서 이제 들어본 건데 환경을 위해서 인구가 줄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예. 메카시즘 기억하시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파적인 이런 생각에서 반공산주의, 반공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고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런 메카시즘이 팽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16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체급이 잘못됐는데 정신분석과 용어 중 설명이 잘못된 거 메카시즘 레가링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엘렉트라 컴플렉스, 어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드 라비도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드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드하고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통제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드는 일종의 자아에 대한 얘기죠. 자신의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 자아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욕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게 이드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통제하는 것이 에고가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이제 슈퍼 에고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문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때는 과거에 대한 거에 나왔지만 영역별로 잘 골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제 아마 다음 달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도 충분히 유용할 만한 지식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